지금 미국 콘도 시장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출 막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HOA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말씀 하십니다. 콘도 대출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 재융자 잘 안 된다. 가격은 내려가는데도 막상 융자가 쉽지 않다. 실제로 지금 미국 콘도 시장에서는 일부 오래된 콘도들을 중심으로 대출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조용히 흔들리고 있는 시장 중 하나가 어쩌면 오래되고 낡은 콘도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많은 콘도들은 사실상 시간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리는 낮았고 HOA가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비교적 쉬웠습니다. 콘도 소유주들은 특별 부담금이나 추가 비용을 지금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료 역시 지금처럼 급격히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플로리다나 다른 해안 지역조차도 보험은 단순히 관리비 항목 중 하나 정도로 여겨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콘도라는 구조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배관 교체, 외벽 보수, 주차장 방수, 콘크리트 보강 같은 대형 공사들은 원래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HOA들은 가능한 한 유지 보수를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운용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의 서프사이드 콘도 붕괴 사건 이후부터는 미국 콘도 시장은 더 이상 나중에 고치자 이런 구조를 허용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플로리다 서프사우드에서 해변가 콘도인 챔플랜 타워 사우스가 붕괴되면서 98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처음으로 건물 유지 시스템, HOA 재정 구조, 장기 안전관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이후 플로리다에서는 구조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적립금을 의무화하고 마일스톤 인스펙션을 강화하고 HOA 재정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및 안전 규정 강화 등이 급격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서프사이드 사건은 미국 콘도 시장이 단순히 가격의 시장에서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유지 가능한가, HOA가 장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함께 봐야 하는 시장으로 바뀌기 시작한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부터 미국은 처음으로 노콘도의 유지 시스템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정면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HOA는 단순한 관리 조직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HOA는 단순한 관리 조직이 아닙니다. 건물 안전, 장기 적립금, 구조 보강, 보험 유지, 법적 책임, 재난 리스크, 소송 리스크, 심지어 금융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사실상의 공동 유지 운영 시스템에 가까운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HOA가 적립금을 충분히 쌓지 않아도 소유주 투표로 유지 보수를 미루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법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필요한 유지 보수와 적립금을 더 이상 뒤로 미루기 어려운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2021년 이후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보험료가 폭등하고 재보험 시장이 위축되고 공사비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증가하고 금융 비용 역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200만 달러 수준이던 공사가 지금은 500만 달러 이상으로 뛰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HOA 보험 역시 과거에는 연 20만 달러 수준이었다면 지금 80만 달러, 100만 달러까지 급등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노후 콘도들이 애초에 이런 비용 구조를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자체는 단순한 콘도 가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 구조, 공동 유지 시스템, 보험 시스템, 적립금 구조, HOA 재정 시스템, 건물의 장기 생존 가능성 자체가 동시에 시험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역에는 1970년에서 90년대에 지어진 노후 콘도들이 매우 많고 많은 건물들이 이미 낮은 적립금, 지연된 유지 보수, 낡은 인프라, 높아진 보험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건물이 유지될 수 있는가, 어느 HOA가 장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느 커뮤니티가 보험과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함께 봐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콘도 시장은 단순한 가격 시장이 아니라 운영 능력, 유지 시스템, 공동 재정 구조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HOA를 아직도 잔디 관리하고 관리비 걷는 조직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HOA 역할은 그것보다도 훨씬 복잡합니다. 오히려 작은 도시 운용 시스템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HOA는 단순히 건물 외곽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 인프라 전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리 대상도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붕, 엘리베이터, 외벽, 배관, 주차장, 전기 시스템, 배수 시스템, 냉난방 장비, 수영장, 공용 공간, 보안 시스템, 화재 안전 장비, 그리고 건물 구조 안전까지, 즉 콘도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 유지 시스템 위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물리적으로는 계속 노후화됩니다. 배관은 부식되고 콘크리트는 균열되기 시작하고 방수층은 약해지고 엘리베이터와 기계 장비는 수명이 다해갑니다. 특히 해안가 지역은 염분, 습기, 허리케인, 강풍, 침수 위험까지 겹치면서 노후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건물이 오래될수록 유지 비용은 천천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HOA의 재정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HOA들은 원래 지금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입니다. 즉 장기 구조 보강 비용까지 충분히 적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유지 보수를 뒤로 미루고 적립금을 낮게 유지하고 문제를 다음 이사회로 넘겨도 시장 전체가 상승장이었고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험료 폭등했고 공사비 급등했고 인건비 상승했고 금리 높아졌고 안전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언젠가 해야 할 비용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비용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콘도 시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특별 부담금, 급격한 HEP 인상, 보험 갱신 실패, 대규모 보수 공사, 심지어 HOA 재정 악화 문제까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HOA 재정이 약해지면 보험 유지가 어려워지고 보험 문제가 생기면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대출이 어려워지면 구매 가능한 수요가 줄어들고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결국 가격 방어도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콘도 시장에서 흔들리는 것은 단순한 관리 문제가 아니라 금융 문제, 보험 문제, 유동성 문제, 거래 가능성 문제, 결국 자산 가치 문제까지 동시에 연결되는 구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미국 콘도 시장의 기준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위치가 좋은가,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어느 건물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한가, 어느 HOA가 계속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느 커뮤니티가 보험과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더 중요한 문제는 건물 자체보다 사람 구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HOA는 결국 사람들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며 유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그 비용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시스템 전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의 많은 콘도들은 고령화 문제와 직접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퇴자 비중은 늘어나고 있고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주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활비는 오르고 보험료 상승하고 재산세 부담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콘도 거주 사람들의 수입은 일정한 수입인데 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반대로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재정 여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건물은 계속 늙어가는데 소유자들은 점점 더 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HOA 내부에서는 특별 부담금을 반대하고 유지 보수를 연기하고 적립금을 축소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이사회가 갈등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민들에게는 수만 달러 규모의 특별 부담금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든지 콘크리트를 보강한다든지 외벽을 크게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배관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허리케인에 대비한 공사 같은 거를 대형 프로젝트로 시작하게 되면은 한 유닛당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부 주민들에게서는 집을 팔아야 하는 문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 은퇴 자금을 꺼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콘도 시장은 단순한 미국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사람 구조, 소득 구조, 고령화 구조, 공동 부담 가능성까지 함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콘도 시장은 인구 구조와 금융 구조의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앞으로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고 있고 은퇴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고정소득 가구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고 의료비는 증가하고 있고 보험료는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커뮤니티들은 건물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공동 유지 시스템이 계속 지속 가능한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콘도 시장은 단순한 위치나 전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구조, 연령의 구조, 소득의 구조, 유지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하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콘도 가격도 건물 자체만이 아니라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재정 능력 위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험 문제까지 겹칩니다. 허리케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재보험 비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건설 비용은 상승하고 대형 소송 같은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손실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보험사 시장 철수 같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겹치고 있습니다. 보험료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HOA 예산이 흔들리게 되고 HOP가 올라가게 되고 특별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고 소유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연체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보험 문제가 심해지면 대출 시장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출 기관들은 보험 유지 여부, HOA 재정 상태, 적립금 수준, 건물 유지 상태를 점점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단순히 관리비만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거래가 어려워지고 대출 승인이 까다로워지고 구매 가능한 수요가 줄어들고 결국 유동성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갑자기 한 번에 터지는 형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오르고 있는 HOP, 조금씩 늘어나는 특별
특별 부담금, 계속 오르는 보험료, 반복되는 보수 공사들이 시간을 두고 소유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2008년처럼 한순간에 붕괴하는 시장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 부동산 시장은 가격의 시장이 아니라 유지 가능성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은 콘도의 관리 문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부 콘도들이 점점 대출이 어려운 자산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많이 언급되는 것이 non-warrantable 콘도 문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은행의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면서 일반 융자 승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페니메이나 프레디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일반적인 콘도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 일부 콘도들은 일반적인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대출 기관들은 콘도 건물의 가격보다 유지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HOA 적립금이 부족하고 대형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보험 커버리지가 부족해지고 있고 특별 부담금의 문제가 커지고 있고 구조 안정성의 문제, HOA 재정이 약화되는 문제, 높은 연체율의 문제, 노후 건물 리스크 같은 문제들이 있는 콘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은행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건물의 유지 비용과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대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반 구매자들은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콘도를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정 콘도나 대출 승인이 까다로워지거나 높은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거나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구매 가능한 사람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점점 현금 구매자 중심, 투자자 중심, 제한된 수요 시장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어 풀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거래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는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 방어도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험 유지 가능성, HOA 재정 상태, 적립금 규모, 구조 안전 문제, 소송 여부 같은 요소들이 모기지 대출 여부와 거래 가능 여부, 유동성 유지 여부를 함께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간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가 흔들려도 거래가 줄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콘도 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비가 증가하고 보험료가 상승하고 적립금 자체가 압박을 받고 구조는 노후화가 되고 있고 보수공사가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그런 구조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처럼 시간이 자산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의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콘도들은 여전히 좋은 위치, 깨끗한 로비, 수영장, 바다 전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보험 갱신 압박을 받고 있고 특별 부담금, 적립금이 부족하고 구조적인 보수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HOA 재정 상태가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쌓이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즉 겉은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안에서는 유지 비용이 점점 무거워지는 구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콘도 시장은 버티며 살아남는 시장이었다면 앞으로 일부 콘도 시장은 버틸수록 비용이 쌓이는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콘도 H의 문제는 결국 하나의 건물 문제가 아니라 공동 유지 시스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일부 지역에서 보험료 급등하고 유지비가 증가하고
특별 부담금이 확대되고 있고 대출이 축소되고 거래가 감소되면,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그 영향은 결국 노후 콘도 지역 가치 자체가 하락하고 투자자가 이탈하고 중산층이 이동하고 공실이 증가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일부 지역은 점점 관리가 어려운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유지 시스템이 흔들리면 결국 지역 전체의 유지 능력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HOA 재정 악화가 심해질 경우에는 공영시설의 관리가 축소될 수 있고 보수 공사가 지연되어서 안전 문제가 점점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유지가 안 되는 문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지방세 기반이 약해지고 도시 재정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더욱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HOA 문제는 이젠 단순한 관리비 문제가 아니라 도시 유지 비용, 지역 재정 구조, 공동 인프라 유지 능력, 중상층 거주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는 구조로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은 이미 미국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일부 해안가 콘도들은 서프사이드 콘도 붕괴 이후로 보험료가 급등하고 있고 특별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고 구조 보강 의무화 등이 겹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HOP가 급등하면서 거래는 감소하고 있고 대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일부 콘도 시장 역시 HOP가 너무 비싸고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면서 도심 수요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콘도 가격보다 유지 비용 부담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래된 해안가 콘도들은 염분, 습기, 보험료 상승, 노후 인프라 문제 등으로 인해 유지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기 시작하면 결국 지역 가치가 약화되고 세수가 감소하고 도시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중상층이 이탈하고 인프라 유지 부담 확대 같은 문제까지 연결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어디 집값이 오를까 이것을 중심으로 봤다면 앞으로는 일부 지역은 어디가 유지 가능한 도시인가, 어디가 장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커뮤니티인가, 어디가 보험과 인프라를 감당할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도시 유지 능력의 경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자는 콘도 시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입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HOA 재정 상태입니다. HOA 적립금이 충분한가? 장기 유지 보수 계획이 있는가? 최근 특별 부담금이 있었는가? HOP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지 않았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HOP가 너무 낮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지 비용을 계속 미뤄왔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 구조입니다. 특히 플로리다 같은 해안 지역은 보험료 인상률, 보험사 변경 이력, 재보험 영향, 허리케인 리스크까지 함께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종 위치보다 보험 유지가 가능한 커뮤니티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물 연식보다 관리 이력입니다. 같은 30년 된 건물이어도 배관 교체 여부, 콘크리트 보수, 지붕 공사, 엘리베이터 교체, 구조 점검 결과에 따라 미래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오래된 건물인가 보다 제대로 유지되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출 가능 여부입니다. 지금 일부 콘도들은 일반 융자 제한 문제, 보험 부족, 적립금 부족, 소송 문제 등으로 인해서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어려워지면 결국 미래 매수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출구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살 수 있는가 이것보다 나중에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부 콘도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유지비, 보험료, 보수 비용, 특별
특별 부담금 이런 것들이 누적되는 구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콘도는 가격보다 유지 가능한 시스템인가, 공동 재정 구조가 건강한가, 시간이 지나도 버틸 수 있는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콘도 시장은 싸게 사는 것보다 끝까지 유지 가능한 자산을 고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콘도 시장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HOA 재정 구조, 보험 시스템, 공동 유지 시스템, 대출 가능한 구조, 그리고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유지 능력 자체가 동시에 시험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프사이드 콘도 붕괴 사건 이후로 미국은 좋은 위치의 콘도보다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유지가 가능한가, HOA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가, 보험과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집값이 오르느냐 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관리비와 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나도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가를 함께 봐야 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콘도 시장을 볼 때 아직도 가격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래 유지되고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집값이 아니라 버틸 수 있다고 믿었던 시스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